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름은 정우입니다. 78세이고 은퇴했습니다. 40년 동안 역사 교사로 일했으며 항상 사회의 발전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현대 생활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년에 걸쳐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제 경험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대 생활 방식의 영향, 젊은이들이여,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5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때가 기억납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달랐죠. 닭 울음소리에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재배한 신선한 음식으로 아침을 먹고 걸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점심은 어머니가 텃밭의 채소와 지역 정육점의 고기로 준비해 주셨죠. 저녁에는 식사 후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손주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아침 식사는 출근길 차 안에서 먹는 샌드위치입니다. 점심이요? 종종 패스트푸드나 전자레인지로 든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밤에 지쳐 집에 돌아오면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할 에너지도 거의 없죠. 늦은 밤까지 휴대폰에 매달려 있어 수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에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얼음을 사야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이제 우리 생활을 훨씬 편하게 해주는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더 세덴타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빨래하는 일이 육체적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것은 좋지만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훨씬 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약한 시간으로 무엇을 하나요? 종종 TV나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현대 생활은 많은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첨단 의료 치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간단한 감염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효과적인 항생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더 건강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제 또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민수는 항상 일 중독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몇 시간씩 보내며 제대로 먹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60세에 그는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의사들은 현대기술 덕분에 그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의 경우는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하지만 또한 우리가 나쁜 습관으로 스스로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의학에 의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만든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발전을 비판만 하는 고집불통 노인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화상통화로 손주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손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도전은 현대 생활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그것이 제시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을 마시라고 상기시켜주거나 걸음수를 세는 앱처럼 기술을 활용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적인 생활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편안함과 인상적인 의학적 진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운동 부족과 나쁜 식습관 같은 새로운 건강 위험에 우리를 노출시켰습니다. 핵심은 현대의 편리함과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운 건강한 습관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장수를 위한 필요한 변화자,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생활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린 후 이제 더 오래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가 수년간 배운 교훈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50세쯤이었을 때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을 몇 알 먹고 가끔 검진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TV에서 기적의 보충제 광고를 보고 바로 그거야, 한 통 사서 새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납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제 또래였던 친구 태호가 뇌졸중을 겪었을 때야 비로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호는 항상 에이,
우리 할아버지는 매일 담배 피우고 술 마시셨는데도 90세까지 사셨다고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글쎄요. 세상이 변했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호의 사건 이후 저는 의사들이 하는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약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저항이 있었습니다. 변화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늙은 개는 새로운 재주를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친구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버터 바른 빵 대신 아보카도를 올린 통밀빵 한 조각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큰 희생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몇 주 후 아침에 더 활기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위가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죠. 그 다음 딸이 저를 설득해 산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아빠,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첫날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숨이 차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더 걸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매일 5km를 걷고 20년 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낍니다. 수면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늦게까지 TV를 보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곤하고 짜증난 채로 일어났죠. 일찍 자고 해 뜰 때 일어나는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지 친구들. 마치 하루의 여분의 시간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렵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자는 울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결국 모든 것을 내면에 담아두게 됩니다. 노년에 와서야 그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고 가족들과 감정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하고 심지어 몇 차례 치료 세션도 받았습니다. 마치 어깨에서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얘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마법의 알약이나 기적의 치료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정말 놀랍고 저는 그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할 때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제 의사인 김 박사와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세상의 모든 약을 먹는다 해도 계속해서 잘못 먹고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 속에서 산다면 그건 얼음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놀라운 기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재생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해들을 더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90세까지 살았는데 증손자들과 놀 수 없거나 여행을 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78년의 삶에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변화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채택하는 작은 긍정적인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고 좋아하는 일을 할 에너지가 있으며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주들의 결혼식에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름은 전구진이고 78세이며 은퇴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역사 교사로 일했고 항상 사회의 발전에 매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현대 생활과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를 목격했고 제 경험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대적 생활 방식의 영향, 젊은이들이여,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제가 1950년대에 어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달랐죠. 우리는 달 기울 때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갓 가져온 음식으로 아침을 먹고 걸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점심은 어머니가 텃밭의 채소와 지역 정육점의 고기로 준비하셨죠. 저녁에는 식사 후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제 손주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아침 식사는 직장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먹는 샌드위치입니다. 점심? 많은 경우 패스트푸드나 전자레인지로 든 도시락이죠. 그리고 저녁에 지쳐 집에 돌아오면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할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늦은 밤까지 휴대폰에 빠져 수면을 방해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에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얼음을 사야 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생활을 훨씬 쉽게 만드는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편리함이 우리를 더 비활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빨래하는 것이 육체적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이것은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훨씬 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약한 시간으로 무엇을 하나요? 많은 경우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 수시간을 보냅니다. 현대생활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첨단 의료치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간단한 감염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효과적인 항생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더 건강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동년배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김민수는 항상 일중독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제대로 먹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항상 스트레스 받았죠. 60세에 그는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현대 기술 덕분에 의사들이 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민수의 경우는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에 의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만든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발전을 비판하는 꼰대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으며 손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도전은 현대 생활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그것이 제시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이 우리의 건강을 희생시키면서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을 마시라고 상기시켜주거나 걸음수를 세주는 앱처럼 기술을 우리의 이점으로 사용하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적인 생활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편안함과 인상적인 의학적 진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비활동적인 생활과 나쁜 식습관 같은 새로운 건강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여 두 세계의 최고를 즐기는 것입니다. 현대의 편리함과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운 건강한 습관들입니다. 건강과 장수를 위해 필요한 변화자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생활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한 후 이제 제가 수년 동안 배운 더 오래 더 잘 살기 위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50세쯤 되었을 때는 약간의 약을 먹고 가끔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TV에서 기적의 보충제 광고를 보고 바로 이거야, 한 박스 사서 새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그렇죠? 제 나이 또래였던 친구 이상훈이 뇌졸중을 겪었을 때야 비로소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훈은 항상 내 할아버지는 매일 담배 피우고 술 마셨지만 90세까지 사셨어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글쎄요, 세상이 변했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훈과의 충격 이후 저는 의사들이 하는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약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저항적이었습니다. 변화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죠. 늙은 개에게 새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친구들이여,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먹던 버터 바른 빵을 통밀빵에 아보카도를 얹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큰 희생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몇 주 후 아침에 더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위가 묵직한 느낌이 들지 않았죠. 그 후 제 딸이 저를 설득해 걷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아빠, 천천히 시작해보세요라고 그녀가 말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첫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숨이 차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걸었죠. 오늘날 저는 매일 5km를 걷고
20년 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낍니다. 수면도 제가 가치를 두기 시작한 것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늦게까지 TV를 보며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곤하고 기분 나쁘게 일어났죠. 일찍 자고 해 뜰 때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지 친구들이여 마치 하루의 여분의 시간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렵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자다운 남자는 울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결국 모든 것을 안에 담아두게 됩니다. 저는 노년에 와서야 이것이 큰 실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고 가족과 감정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하고 심지어 몇 번의 상담 세션도 받았습니다. 마치 어깨에서 엄청난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마법의 알약이나 기적의 치료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정말 놀랍고 저는 그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할 때 의학은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제 의사인 박현우 선생님과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구진님, 당신이 세상의 모든 약을 먹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잘못 먹고 운동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며 산다면 그것은 얼음을 닦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옳았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몸이 놀라운 기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돌본다면 재생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해들을 더 잘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90세까지 살지만 증손자들과 놀거나 여행을 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78년의 삶에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변화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채택하는 작은 긍정적인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고 좋아하는 일을 할 에너지가 있으며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주들의 결혼식에서 춤을 추고 여행을 가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프기 전에 건강을 돌보기 위해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하세요. 믿으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이에 대해 매우 감사할 것입니다. 정서적 웰빙의 중요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축시킬 수 있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 제가 늦게 배웠지만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것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정서적 웰빙의 중요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젊었을 때는 아무도 정신 건강이나 정서적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허세로 여겨졌죠. 남자다운 남자는 울지 않고 약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강해야 하고 모든 것을 조용히 견뎌야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나요? 그렇죠? 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결코 감정을 보이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이미 노인이 되셨을 때 그는 신경성 붕괴를 겪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모든 강인함이 사실은 붕괴 직전의 댐과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정서적 웰빙에 대한 발견 여정은 60세에 은퇴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의 일상, 직업이 주는 그 유용함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말하던 대로 노망이 오고 있다고 생각했죠. 제 손녀 지은이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제가 느끼는 것이 정상이며 많은 사람들이 은퇴 시기에 이런 경험을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치료사를 찾아보도록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꺼려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육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슬플 때 우리의 몸은 고통받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며 심지어 소화도 영향을 받습니다. 제 친구 미란 씨가 있는데 그녀는 지속적인 몸의 통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찾아다녔고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치료를 시작하고서야 그녀의 통증 대부분이 남편을 잃은 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슬픔의 신체적 표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배운 또 다른 것은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입니다. 은퇴 후 저는 집에 머물며 고립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뜨개질 모임에 등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뜨개질을요? 하지만 딸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인간적 연결이 영혼의 강력한 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상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제 사위가 저에게 안내된 명상 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조용히 숨만 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그 이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개선되었고 잠을 더 잘 자게 되었으며 일상의 도전에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감사한 3가지를 마음속으로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일몰이나 맛있는 커피 한 잔과 같은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습관이 제 관점을 바꾸어 더 낙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여, 웃음은 강력한 약입니다. 저는 더 많은 코미디를 보기 시작했고 농담을 하고 심지어 재미없는 것들도 저 자신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웃는 날에는 더 가볍고 더 건강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발견은 목적의 힘이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제 유용성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동물들을 돌보고 제가 만들 수 있는 변화를 보는 것이 저에게 새로운 목적의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놀랍게도 제 건강에 반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서적 건강을 돌보는 것은 신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대화하고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활동을 실천하고 건강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히고 행복한 삶의 일부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운동과 좋은 영양이 필요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 꿈, 두려움, 희망을 가진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서적 웰빙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무엇일까요?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60세의 정서적 자기 관리 여정을 시작했고 그것은 제가 내린 가장 좋은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도 돌보기 시작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은 이 평화와 웰빙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결론 및 성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끝나가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78년 동안 저는 삶, 건강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몇 가지 마지막 성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의 습관에 대해 꾸짖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삶은 거대한 학교이고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열려 있고 우리의 길을 조정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50살 때 변화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나요? 지금 거의 30년이 지난 후 그때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더 잘 돌보기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에는 이미 크고 강해져서 그늘과 열매를 제공할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10년 후에 오늘 심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장들을 통해 우리는 현대 생활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 해로운 습관들, 그리고 정서적 웰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가 일상적인 선택을 통해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각각의 건강한 식사, 산책, 잘 잔 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즐거운 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한 투자입니다. 제 친구 철수를 기억합니다. 그는 70세에 자신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잘 먹기 시작했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지금 85세인 철수는 마라톤을 뛰고 50세 때보다 더 좋은 기분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제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세요. 좋은 영양, 운동, 적절한 수면, 긍정적인 사회적 연결. 그러면 얼마나 많이 개선될 수 있는지 놀라실 것입니다. 또 제가 배운 것은 균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집착하여 모든 칼로리를 세거나 하루 운동을 놓치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일관성과 절제에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다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좌절감을 느끼고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때 제 딸이 저에게 말했죠. 아빠,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어제보다 나아지면 돼요. 이 조언이 제 관점을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의 소리를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필요와 한계를 가진 독특한 존재입니다. 제게 효과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뭔가가 여러분에게 좋지 않다면 조정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삶의 기쁨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고 좋아하는 일을 할 에너지가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취미를 가꾸고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삶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은 건강한 식단만큼이나 장수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자동 조종 장치로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매일은 더 길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할 기회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매일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산책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몇 분 동안 명상을 해보세요.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더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은 말 그대로 여정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과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과 결심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으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과 기쁨 성취로 가득한 많은 해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몇 년 후에는 여러분이 자신의 변화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원더풀한 선물입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미래를 향한 시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78년간의 제 여정과 배움을 여러분과 공유한 후 미래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젊었을 때는 미래에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로봇들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글쎄요,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모든 것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기술의 발전은 확실히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저는 제 손주들이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걸음수를 세고 수면을 기록하고 심지어 휴대폰의 도움을 받아 명상하는 앱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20년, 30년 또는 50년 후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술이 계속 발전할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생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오늘날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질병에 대해 더욱 발전된 치료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개인 맞춤형 의학이 표준이 되어
각 개인의 DNA에 맞춘 치료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건강한 삶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들이 길고 건강한 삶의 기초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첨단 기기를 가지고 있든 이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도전이 될 것은 제 생각에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웰빙에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균형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초가공 식품과 즉석 배달이 만연한 세상에서 어떻게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24/7 사회에서 어떻게 수면과 휴식을 우선시할 수 있을까요? 피상적인 디지털 연결의 세계에서 어떻게 깊은 관계를 육성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진보를 받아들이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잃지 마세요.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되 가끔은 연결을 끊고 자연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재연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 이야기의 저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이 항상 새로운 장을 쓰고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쓰면서 저는 미래의 여러분을 상상합니다. 아마도 제 현재 나이가 되어 뒤돌아보며 자신의 여정을 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린 선택들, 길러온 습관들, 만들어온 삶을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가 제가 젊었을 때 그토록 기대했던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발명한다면 제발 저에게 알려주세요. 어쩌면 제가 아직 여기 있어서 한번 타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농담은 접어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길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사랑과 연민으로 자신을 돌보세요. 그리고 결코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가능한 한 최고로 만드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진정한 젊음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의지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사랑과 희망을 담아 전구